안녕하세요. 저는 로고스에서 보성고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최서원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설명회를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통합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잠깐 어떤 과목인지 공부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보성고는 어떤가 말씀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수업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젊은 강사라서 조금 놀라셨죠?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지만 최서원이라고 하고요. 경희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제 노고를 알아주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작년 대비해선 수강생이 약 8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과학이 무엇인가 먼저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교육과정이 개편됐어요. 그래서 특히나 형제자매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더욱 좀 헷갈리실 법한데요. 지금 일단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다 1년치 과목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통합과학을 배우고 이제 2학년 때부터 수능 과목이 되죠. 물화생지 1, 그 다음에 3학년 때 물화생지 2 이렇게 배웠었는데, 고교학점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 1년짜리를 대학처럼 한 학기별로 무조건 성적을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들어야 되는 또 듣고 싶은 과목을 골라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결국에 모든 과목들이 전부 다 편제표가 한 학기씩으로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통합과학이 두 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약간 헷갈리실 법해요.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때랑 3학년 때 배웠던 물리학 1, 2가 하나로 합쳐진 다음에 3개로 쪼개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은 물리학인데 정말 이 물리학 1, 2의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둘을 합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3분의 1만 여기로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나머지 3분의 1들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3분의 1, 여기에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화생지도 전부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기 노란 색깔 표시를 해놓은 저 파트 두 파트만 이제 수능 과목이자 모든 아이들이 전부 쳐야 되는 공통 과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세 개의 파트는 선택해서 봐야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화생지 4개를 다 치는 친구들은 없을 거고요. 2개에서 3개 정도 골라서 자기 전공과 맞춰서 그렇게 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깔 화살표를 제가 쳐놨어요. 이 화살표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렇게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대학에서 이 들어야 되는 과목들을 제대로 위계를 지켜가면서 들었냐? 이걸 좀 중심적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의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학년 1학기 때 화생을 골라서 들었는데 2학년 2학기 넘어서부터 이제 꿈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의대는 아무래도 메디컬이다 보니까 너무 성적이 힘든데 지금 나의 성적으로는 갈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갑자기 급하게 공대로 만약에 선회를 한다던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갑자기 그래서 역학과 에너지랑 전자기와 양자를 나중에 들어버렸어요. 그럼 대학에서 이걸 본다는 거죠. 이게 물리학 들을 수 있었는데 안 들었네? 이거에 대해서 차별점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아이들이 사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직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때 자기의 진로를 뭐 해먹고 살지를 고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이제는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아예 편제표가 시작되는, 위계가 시작되는 이 파트부터 제대로 골라서 쭉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로를 1학년 마칠 때에는 꼭 정해야 된다는 그런 일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렇게 음영을 쳐둔 여기까지가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과목이고요. 이 뒤에는 이 한 칸은 절대평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시를 쓰게 된다면은 3학년 1학기 내용까지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 뒤는 절평으로 빼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래서 수능을 어떻게 치게 됐느냐. 1학년 때 통합과학 1, 2를 배워서 물화생지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배운 다음에 2학년 때 자기한테 딱 맞는 물화생지 과목을 골라서 듣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생지를 골랐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1년 동안 물화는 머릿속에서 지워지게 되겠죠. 근데 수능에서 다시 통합과학을 쳐야 되게 되면서 물화생지를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배웠던 거를 결국에 수능까지 쳐야 되니까 이 2학년 때 어렵게 잠깐 듣지 않는 파트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쭉 끝까지 3년을 끌고 가야 되는 과목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통합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지금은 중요한 그런 과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편제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성고에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정확한 보성고 편제표는 아직 오늘 2월 10일 촬영 날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편제표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보시면은 탐구 과목으로 과탐이 들어가 있는데 통합과학 1, 2에다가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과목까지 합쳐서 결국에 과학이 차지하는 게 총 10학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 국영수 이수학점을 봤을 때 8단이시죠. 8학점씩인데 과학이 10학점입니다. 이 친구들을 넘어서게 됐죠. 그래서 국영수만 주요 과목이 아니라 과학도 주요 과목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머님들 많이 보신 적 있는 등급표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넘어오면서 1, 2등급 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과목에서 1, 2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전부 다 1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옛날 같으면 2등급만 받아도 잘했다, 진짜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5등급제에서 만약에 2등급을 받게 된다면 언니 오빠들 9등급제로 따지면 지금 위에 보시면 노란색에 해당하는 4등급 중후반도 결국에 지금은 2등급이기 때문에 사실상 1등급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보성고 신입생 약 300명 정도로 기준을 잡았을 때 그럼 10%면 30명 정도가 되겠죠. 요 안에는 꼭 들어야지 나중에 심각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보성고 실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이버에 쳐보시면 많이 나오는 그런 표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봐도 너무너무 좋은 학교들이죠. 이렇게 해서 수시 합격자 수가 총 56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요건 중복 합격자 수 포함이라서 결국에 안정적으로 이런 학교들을 좀 지원할 수 있게 되려면은 결국에는 30등 더 나아가서 최소한 한 40등, 45등 정도 안에는 들어줘야지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 학교들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성고가 워낙에 이제 수시도 잘 보내고 정시 합격자 수도 이거랑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정시 합격자 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 수시도 굉장히 선생님들이 잘 챙겨주시면서 보성고가 워낙에 생기부를 잘 챙기는 학교로 유명하다 보니까 수시로도 특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수준도 높아서 정시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학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보성고 통합과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출제를 어디서 하냐 요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물화생지를 각각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통합과학 내에서 물화생지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자기 전공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선생님별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가 전부 다 따로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체 제작 문제로 많이 출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모의고사 기출 같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교과서에서 많이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교과서 문장들 따와가지고 문제를 암기신 문제를 좀 많이 만드시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보성고 통합과학은 난이도는 어떠냐?
사실상 어려운 편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어려운 편은 아니고 그래도 좀 적당한 난이도, 차라리 쉬운 편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별점을 3개 정도를 매겨봤어요.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통합과학이 암기가 사실상 70% 이상인 과목인데 요거에 굉장히 충실하게 암기가 대부분인 그런 평이한 수준의 선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특이한 점은 통합과학 시험이지만 통합과학 내용만 가르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물화생지 선생님들이 자기의 전공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선행의 내용도 같이 프린트에 출제하시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행 내용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이 문제를 보시면 런던 협약은 통합과학인데 런던 협약은 몇 년도에 채택되었다. 이런 내용의 완전히 지역적인 암기 내용들도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제가 노란색으로 형광펜을 친 건데 잘 보이지는 않네요. 제가 선행 파트에다가 노란색을 치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문제에다가 갖춰놨어요. 이유가 뭐냐? 이 내용 자체가 애초에 통합과학에는 들어가지 않는 물리학 원, 그러니까 이건 선배들의 기출문제집이라서, 네, 그래서 물리학 원 2학년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꼭 좀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네, 그런 내용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유, 제가 고등학교 이름을 조금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다음으로는 배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일단 객관식이 항상 조금씩 달라요. 22문항에서 24문항 정도 해서 70점으로 고정되게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 문항은 7에서 10문제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답형이 30점, 그 다음에 객관식이 70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서답형이 7에서 10문항 정도라고 했는데 사실상 밑에 딸린 문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수준이고, 그래서 특히나 난고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서술형을 대충 쓰죠. 그냥 대충 비슷한 용어 가져다가 써놓고 아 이거 왜 틀렸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 등급이 많이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의 선지도 특징을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생물,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많이 출제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정말 끄트머리에 있는 내용들까지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요걸 얼마나 암기를 잘 하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게 저희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학년 선행 내용 들어가 있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반적인 수준으로 모의고사 내용을 출제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그러면 보성고 통합과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이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시간 수업 중에 개념 수업이 2.5, 그 다음에 당일 복습 테스트가 0.5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개념 수업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과학이라고 하면 암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특히나 약간 문과 성향인 친구들은 열심히 외우고 공부했는데 막상 문제를 보면 제대로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개념 설명을 조금 하고 한 파트를 하고 바로 문제편 해가지고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내용을 바로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개념과 문풀의 갭을 최대한 줄이는데 중점을 둔 그런 개념 수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일 복습 테스트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은, 복습 테스트를 매 시간마다 볼 건데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을 오늘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방금 수업한 내용을 바로 치는 게 당일 복습 테스트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이들이 오늘 시험을 바로 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지 않고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수업을 듣냐면, 2번째로는 아이들이 졸지 않아요. 긴장해서 졸지 않고
뒤에 나가서 수업을 듣고 또 저는 이 복습 테스트 결과를 항상 어머님들께 보내드립니다. 이 성적표가 매 시간마다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더욱 긴장해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암기를 열심히 하고 쉬는 시간에도 암기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업 시간에 어떤 컨텐츠를 쓰느냐, 일단 첫 번째로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성고 수업에 맞춰서 맞춤으로 제작한 제 자체 교재이고요. 그래서 통합과학 1, 2 둘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되어 있냐, 안에를 보시면 통합과학이 지금 선행이 같이 꼭 들어가줘야 되는 그런 과목이 됐다 보니까 보성고 내에서는요. 그래서 근데 어머님들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선행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은 선행을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결국에 시험을 제대로 못 보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질문과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제 교재 내에 이렇게 팁 또는 아예 빼서 선행 내용들을 추가로 전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필요한 선행 내용들은 제가 이 책 내에 전부 수록해 놓았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는 모든 사파를 제가 전부 제 그림 조교랑 같이 그렸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일단은 너무 책이 귀엽고요. 그리고 이 사파를 제가 하나하나 참고해 가면서 그렸다는 거는 이제 시중교재를 사용하게 되면 시중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과 제가 제 수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좀 갭 차이가 있어서 어려워요. 그래서 제 자체 교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림 하나하나까지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준비를 좀 많이 했다라고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방금 보여드린 교재에는 개념만 들어있고 문제가 아예 없어요.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매주 이제 앞으로 나갈 주간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간지는 총 스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자면 스텝 1이 우리 방금 쳤던 그 복습 테스트가 여기에 그대로 다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복습 테스트뿐만 아니라 요걸 기반으로 하는 암기 체크 OX 이렇게 결국에 암기를 제대로 했느냐를 체크하는 게 스텝 1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모의고사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모의고사 내용들이 스텝 2, 그 다음에 내신 기출이 들어있는 게 스텝 3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들 서술형 대비시켜줄 수 있는 서술형 하나하나 전부 서술하세요, 설명하세요로 되어 있는 문제들이 스텝 4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단계로 만들어진 주간지가 매주 앞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복습 테스트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안에 내용을 잠깐 좀 가지고 와봤어요. 전부 다 빈칸으로 되어 있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 수업을 듣고 프린트에다가 전부 필기를 해오면 저는 그걸 매주 걷어서 제가 그 아이들이 만들어 온 자료를 참고해서 이 복습 테스트를 계속 리뉴얼하고 바꿔 놓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보성고등학교의 학교 프린트 중에서 계속 빈칸을 뚫어놔서 이걸 전부 외울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내용들도 계속 들어있어요. 설명하세요, 서술하세요, 서술하세요. 그래서 결국에 이 내용은 아이들 암기뿐만 아니라 서술형을 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복습 테스트는 제가 전부 다 걷어서 아이들이 쓰는 용어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하고 코멘트 달고 고쳐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일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복습 테스트는 2가지로 사용을 해요. 첫 번째로는 정말 당일에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게 되면 아이들 긴장감과 집중력을 높이는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시 이건 무엇이냐면 결국에 시험 4주 전에 정말 직전 시험 대비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미 개념 진도는 다 나갔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또 어떤 걸 보게 되냐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모의고사와 이제 복습 테스트를 매 시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대비 때 여태에 봤던 모든 복습 테스트를 모아서 한 번에 다시 매주 매 시간마다 다시 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느냐?
제가 이렇게 채점을 하다가 한 개라도 틀리면, 빈칸 한 개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이게 아이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정말 결과는 좋습니다. 일단 통합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70% 이상이 암기로 구성되어 있는 게다가 보성고등학교는 더더욱 더 암기를 많이 출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험 대비 때 들어가는 피날레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이 보성고등학교 모의고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당연히 보성고 기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보성고 프린트 자료, 아이들이 써갖고 온 걸 토대로 제가 자체 문제 만들어서 넣어놓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봐야 되죠. 고1, 2 모의고사 들어있고, 그 다음에 송파구 선생님들 연수를 같이 받으시다 보니까 이 경향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송파구랑 학군지 기출 같이 넣어놓는 이런 피날레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서 어머님들께 어떻게 관리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행한 당일 복습 테스트 결과와 그 다음에 아이들의 반평균까지 함께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아이들이 이 당일 복습 테스트를 치는 동안 저는 주간지를 전부 다 걷어서 일일이 하나씩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뭐 베낀 거 없느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부 어떻게 풀었느냐 풀이 과정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꼼꼼히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과제를 얼마만큼 해왔다, 혹시라도 모자란 게 있으면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는 클리닉 시간에 확인을 하겠다라고 어머님들께 매 시간마다 상황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하시는 이 24시 질문 카톡방이에요. 근데 저는 질문하는 방법이 좀 따로 정해져 있어서 수업 개강하면 첫날 OT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이제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요 선배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은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사진만 캡처해서 그냥 띡 보내요. 그 다음에 저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냥 요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저는 거의 뭐 해설지에 써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적어서 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이 아이가 지금 예를 들어 물리라고 예를 들었을 때 풀이 과정 중에 어딜 몰라서 틀렸는지를 전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해설지랑 똑같이 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이 쭉 풀이 과정을 써서 저한테 보내줘야 돼요. 최소한 생지 아니더라도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에는 풀이 과정이 있다 보니까 쭉 적어서 보내주고, 여기까지는 제가 해봤는데 이 뒤로 모르겠습니다. 또는 여기까지 전부 다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고쳐주세요 라고 무조건 보내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 형처럼 여기까지 해봤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적어주면 제가 이런 식으로 너 여기까지 한 건 맞다, 근데 이 뒤로부터 틀렸다, 이 생각을 하나하나 짚어주는 그런 질문 카톡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정말 스크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매일매일 질문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처리하느라 정말 바쁘고 어렵기는 한데 진짜 도움이 되는 카톡방이니까 아이들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클리닉은 무조건 필참이고요. 이유는 정말 세팅이 좋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조교들은 전부 수능과 탐 만점자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1대1로 개인 체크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클리닉에 꼭 나와줘야 되는데, 클리닉 시간은 이제 3월달 개강한 이후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기간에는 복습 테스트 전부 100%의 완수율을 보여야지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영상 제공하고 자료도 똑같이 나가는데, 자료 그냥 배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똑같이 풀어와서 제 앞에서 전부 다 검사 맡아야 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학부모님과 제가 주기적으로 상담을 해요. 제가 학부모님과 상담하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 즐거운 일상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학부모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사실 특히나 송파구의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알고 계신 것도 정말 많은데 그래도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시를 공부하면서 아 이건 어머님들께 알려드리면 참 좋겠다 하는 것들은 제가 열심히 정리해서 여쭤보시지 않아도 제가 먼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서 어떤 결과가 여태까지 났느냐 보시면은 작년에 로고스에서 제가 가르친 통합과학 수강생 전체 인원을 통틀어서 1학기 내신의 95점 이상이 절반을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성고 입학하는 친구들한테는 더더욱 중요하게 되는 모의고사. 왜냐하면 1학년 때 통합과학으로 모의고사 친 거 가지고 결국에 3학년 때까지 계속 치다 보니까 이 모의고사 등급도 보시면은 9월 모의고사 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전체 수강생의 1등급이 88%이고요. 그 다음에 2등급까지 합치면 100%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꽤 대단한 수치고요. 이제 아래는 로고스 작년에 제 수업 들었던 통합과학 수업 들었던 수강생 친구들이 적어준 그런 후기인데요. 제가 직접 읽어드리면 좀 부끄러우니까 한 번씩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게 걱정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파트가 어떤 것이냐면은 문과생 친구들도 결국에 수능까지 쳐야 되다 보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얼레벌레 일단 1학년을 넘기고 나면은 그 뒤로는 딱히 크게 볼 일이 없던 게 과학 과목이다 보니까 약간 설레벌레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은 문과 약간 유형인 친구들도 결국에 이걸 끝까지 전부 다 끌고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아예 기초부터 준비시켜서 정말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좀 준비를 꼼꼼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스포트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상위권까지 아이들의 이 실력과 수준을 올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른 템포의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서원 강사였습니다.